많은 사람들이 힘이 세야 비거리가 멀리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이나 여자 프로들의 거리가 훨씬 멀리 나갈 때가 많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선 바로 힘을 빼야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을 컨트롤하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아마추어 골퍼는 어디서 힘을 빼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힘을 주지 말아야 할 때 힘을 줍니다. 그럼 어디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오른팔이에요. 왼손잡이는 왼손이죠.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한번 봐볼까요? 가볍게 스윙을 하지만 멀리 나가죠. 아주 이상적이에요. 이런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누가 완성시켰을까요? 바로 피터 코헨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터 코헨이 많은 프로 선수들에게 알려줬던 비법을 가져왔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샤프트에 전해진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회전근해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근해 반대편에서 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도가 줄어듭니다.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내려오는 힘이 온전하게 공에 전달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샤프트에 전해진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쉽게 말하면 힘을 뺀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은 힘을 쉽게 뺄 수 있는 피터 코헨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도 프로 선수들처럼 가볍게 스윙하는데 비거리가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 빼고 스윙하는 피터 코헨의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백스윙 때 오른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스윙은 다운스윙의 경로를 설정해요. 그런데 오른팔 팔꿈치가 벌어지면 그 경로가 처음부터 틀어져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 공 임팩트가 정확해지지 않죠. 이것뿐이겠어요? 정확한 공 임팩트를 하기 위해 어깨나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스피드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피터 코헨은 오른팔이 항상 제자리를 위치할 수 있게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크로스핸드 그립입니다. 클럽을 잡는 오른손과 왼손 위치를 바꾸는 거죠.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래 클럽을 잡던 그대로 그립을 잡습니다. 그럼 왼손 위에 오른손이 오게 되죠. 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오른손 위에 왼손이 가도록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하세요. 이때 오른손의 팔꿈치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바로 몸에 붙어 있겠죠. 이게 백스윙 때 올바른 오른팔의 위치예요. 이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세요. 오른팔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이동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엉덩이도 같이 회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체중은 오른발로 이동하죠. 이처럼 크로스핸드 그립을 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해요. 또 다운스윙 때도 왼쪽으로 회전해야 하죠. 이걸 같이 느끼면서 미니스윙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미니스윙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만 하는 걸 말해요. 팔로우스루는 하지 않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크로스핸드 그립을 잡고 엉덩이 회전을 신경 쓰며 백스윙을 하세요. 그리고 다운스윙하며 감각을 익히는 거죠. 코스에 나가서도 이렇게 미니스윙을 해보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감을 잡고 스윙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른팔은 정확한 위치에 있는데 자꾸만 슬라이스가 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슬라이스가 자주 나면 먼저 팔 회전을 체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아마추어들이 겪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손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백스윙까지는 오른팔의 위치를 올바르게 유지해요. 근데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회전을 하지 않아 클럽 페이스가 직각으로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임팩트 때 공을 맞추기 위해 손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게 공에 전달되는 힘이 줄고 일관성도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팔을 회전해야 할까요? 먼저 오른손으로 클럽 가운데를 잡으세요. 클럽 헤드가 몸 바깥쪽으로 가고 손잡이가 몸 안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른팔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아래쪽으로 회전하며 미세요. 이때 손목은 유지한 채 회전해야 해요. 팔만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게 다운스윙 때 올바른 회전입니다. 클럽 페이스를 확인해 볼까요? 직각을 이루고 있죠? 이게 올바른 팔 회전이에요. 근데 이때 손목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 그립이 몸을 치게 돼요. 그럼 잘못 회전된 거예요. 클럽 손잡이가 몸에 닿지 않게 해야 하죠. 그럼 그립이 몸에 닿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체도 같이 회전해야 해요. 피터 코헨은 이걸 오른팔이 골프공을 향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팔 회전을 먼저 이해하고 미니스윙으로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팔 회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피터 코헨의 마지막 비법을 알아볼까요? 피터 코헨의 마지막 비법은 샤프트 압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라이먼트 스틱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얼라이먼트 스틱을 지면에 대고 위에서 누르세요.
그럼 얼라이먼트 스틱이 휘는 게 보이시나요? 얼라이먼트 스틱이 클럽이라 상상하고 다운스윙을 하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요. 왜 그럴까요? 백스윙 때 코일링으로 힘을 만들고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 샤프트가 휘어질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죠. 그 압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공을 임팩트해야 비거리가 늘어나요. 근데 대다수의 골퍼들이 스윙 도중에 압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공에 전달되는 힘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번 거리가 들쭉날쭉 되는 거예요. 나는 매번 똑같은 스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멀리 나가고 또 어떨 때는 거리가 짧죠. 여러분도 그러나요? 그럼 그동안 스윙할 때 다른 힘을 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힘을 완전히 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할 연습은 스플릿 핸드 드릴이에요. 먼저 왼손을 클럽 손잡이 윗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왼손과 약간 떨어진 상태로 아래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로 백스윙을 하세요. 이때 백스윙을 끝까지 올리려고 하면 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리면 돼요. 그 다음 클럽 페이스가 공을 향하게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면 되죠. 이때 클럽 손잡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만약 내 배 쪽을 향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 공을 맞추기 위해 힘을 준 거죠. 그럼 힘을 뺐다면 클럽 손잡이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내 몸과 수평을 이뤄야 합니다. 정확히는 엉덩이와 말이죠.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전에 알려드린 미니 스윙이에요. 이 미니 스윙으로 체크하면 되죠. 백스윙까지 올린 후 임팩트까지 다운스윙을 하며 확인하면 돼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P6에서 엉덩이와 샤프트가 일직선을 이루었는지 체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오른손 손목이 풀렸는지 체크해야 하죠. 이 손목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훈련이 위에서 알려드린 크로스핸드 그립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 때문에 자꾸만 손목이 풀릴 수 있어요. 그땐 연습 도구에 힘을 받는 것도 좋겠죠? 그게 바로 휴버 임팩트입니다. 손목이 풀리지 않게 딱 잡아주죠. 그럼 습관을 고칠 수 있겠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그래서 결국 샤프트에 압력을 주기 위해선 두 가지를 체크하며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습장에서 10번씩만 연습하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힘 빼고 스윙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크로스핸드 드릴로 오른팔을 몸에 붙이는 것, 두 번째는 오른팔을 회전하며 다운스윙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스플릿 핸드 그립으로 압력을 유지하며 스윙하는 거예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빨리 스윙을 하고 싶어서 잘못된 습관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필드에서 게임할 때 자꾸 슬라이스가 나거나 거리가 들쭉날쭉하죠. 이걸 습관이 잡힌 다음 고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 처음 배울 때 또 연습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코치가 알려주는 방법이라면 의심할 일 없겠죠.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피트 코엔의 연습 방법 3가지로 연습해보세요. 분명 필드에서 달라진 여러분의 비거리를 확인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가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대부분 골퍼의 꿈은 부드럽고 유연한 스윙으로 골프공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 비거리를 되찾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멀리 치려면 힘을 세게 줘서 쳐야 할까요? 근육을 키워서 강하게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은 없으시죠? 그럼 저 부끄러워져요. 네, 멀리 치려 할수록 힘을 빼고 쳐야 해요. 그리고 스윙 속도를 늦춰야 하죠.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면 스윙 속도를 높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포를 살짝 하면 로리 맥길로이가 이것 때문에 스플릿 핸드 드릴을 하라고 했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볼 스피드 70m/s를 넘기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20만 이벤트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윙할 때 스윙 스피드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윙 모든 구간에서 똑같은 속도로 클럽을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구간에서는 빠르게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느리게 스윙을 해야 하죠. 이게 골프공을 멀리 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손으로 컨트롤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스윙하는 게 올바른 속도일까요? 네, 이상적으로 스윙 시작할 때는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 백스윙 탑 부분에선 늦어지고 다시 다운스윙 때는 빨라지고 다시 임팩트 때는 느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헤드에 모든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골프공을 더 멀리 치려면 모든 힘을 골프 클럽의 끝, 즉 클럽 헤드에 전달해야 하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수건이 있어요. 어릴 때 이 수건으로 형제들이랑 장난 많이 쳤었죠? 그때 이 수건을 어떻게 튕겼나요? 그냥 최대한 빠르게 손을 앞으로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건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손을 최대한 빠르게 앞으로 던지고 그 다음 브레이크를 걸어 손을 늦춘 다음 다시 몸쪽으로 당기죠. 이렇게 수건을 튕겨야 수건 끝이 빠르게 움직여요. 이게 수건의 끝부분으로 모든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골프 스윙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골프 스윙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걸 인식하고 스윙을 만들어야 하죠. 근데 많은 골퍼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제가 누굽니까? 스윙크루장이죠.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알려드린 수건 움직임을 스윙에 적용한 게 전에 말씀드린 속도 조절이에요. 스윙을 시작할 때는 빠르게, 탑에서는 느리게, 다운스윙은 빠르게, 임팩트 때는 느리게, 이거죠. 이건 아이언과 드라이버 똑같아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윙을 빠르게 시작하기예요. 장타자들은 스윙을 시작할 때 손을 빠르게 움직여요. 반면 많은 골퍼들은 클럽 헤드를 천천히 뒤로 가져가며 스윙을 시작하죠. 바로 어드레스를 정적인 동작으로 다뤄서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윙 속도를 높여야 하다 보니 백스윙 상단에서 스윙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동작이 불규칙해지고 클럽 헤드를 적절한 타이밍에 브레이킹하지 못해요. 그래서 클럽 헤드 스피드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스윙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웨그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헤드 무게를 느끼고 몸에 힘을 빼서 스윙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웨그를 하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어드레스는 평상시와 같이 하세요. 그 다음 테이크어웨이 전에 양 다리로 바닥을 지근지근 밟아야 하죠. 번갈아 가며 말이에요. 발론 땅을 밟고 클럽은 살짝 들어 앞뒤로 가볍게 튕겨야 하죠. 손목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손목이 아닌 팔로 똑딱이를 하듯 움직이면 안 돼요. 왼손 손등이 앞을 보도록 손목을 회전해야 하죠. 그래야 스윙 플레인이 망가지지 않고 스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럽을 앞뒤로 움직일 때 팔에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느껴야 해요. 그래야 스윙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스윙 시작을 빠르게 했어요. 그 다음 백스윙 탑 부근에서는 속도가 느려져야겠죠. 이건 전환 동작을 하며 그 리듬을 느껴야 해요. 탑에서 한 템포 쉬는 거죠. 그 다음 다운스윙은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때 브레이킹을 걸며 모든 에너지를 헤드로 전달해야 하죠. 손은 어느 구간에서 가장 빠를까요? 네, P5나 P6 구간이에요. P5는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수평인 포지션, P6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일 때죠. 로리 맥길로이가 하는 스플릿 핸드 드릴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스플릿 핸드 드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왼손은 그립 끝을 잡고 오른손은 그립 위쪽 끝을 잡아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 탑까지 클럽을 올린 다음 손속도가 가장 빠를 때 멈추면서 샤프트를 최대한 밴딩시키는 거죠. 드라이버로 이 드릴을 하면 샤프트에 많은 반동이 만들어져요. 스플릿 핸드 드릴은 손을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스윙할 때도 손을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요,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 방향으로 달리다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면을 강하게 밀어야 합니다. 땅을 강하게 밀수록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죠.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다운스윙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려면 땅을 밀어야 하죠. 특히 드라이브 스윙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왼발이 움직이는 선수들 말이죠. 이렇게 왼발로 땅을 밀면 반작용으로 손이 느려져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클럽 헤드로 전달되죠. 이렇게 스윙하면 헤드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그리고 발로 수를 때는 속도를 이어서 줄여야 하죠. 이렇게 땅을 사용하지 못하면 힘이 새어나가요. 그러면 거리도 짧아지죠. 이걸 연습하려면 백스윙 탑에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땅을 밟는 걸 연습하세요. 빠르게 내리면서 땅을 밟으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몇 번 허공에 스윙하며 느낌을 느낀 후에 스윙하면 됩니다. 이 느낌으로 스윙하면 골프 공을 임팩트할 때 머리가 뒤로 움직이면서 손 속도를 늦춰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스윙할 때 브레이킹을 걸며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어서 나이가 들어도 비거리를 높이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닉 팔도는 나이가 들수록 힘을 빼고 스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을 사용하면 몸이 경직되고 스윙이 부드럽지 않게 돼요. 그러면 클럽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손과 클럽이 따로 놀죠. 이건 젊었을 때도 중요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죠. 젊었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유연한 스윙을 해야 나이 먹어서도 비거리가 줄지 않아요. 근데 부드러운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장애물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유연성이죠. 이 유연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닉 팔도는 3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백스윙을 할 때 왼쪽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왼쪽 주머니를 가볍게 유지한다는 의미는 백스윙 때 몸의 왼쪽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주머니, 즉 왼쪽 골반을 딱 잡아서 상체가 회전하며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왼 골반도 움직이며 몸을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상체 회전을 도와서 스윙 아크를 넓힐 수 있어요. 그러면 비거리가 멀리 나가죠. 두 번째는 왼발을 들어 올려 엉덩이와 함께 회전하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를 땅에서 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기 어려워요. 그땐 왼발 뒤꿈치를 들어서 상체 유연성을 보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운스윙 할 때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부족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몸통 꼬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인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면 뭘 키우면 될까요? 네, 스윙 아크를 키우면 돼요. 아크를 키워서 스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스윙해 볼까요? 백스윙을 할 때 왼 골반이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고 왼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 왼발 뒤꿈치를 밟으며 몸에서 팔이 멀어지는 느낌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윙하면 헤드스피드 금방 높일 수 있어요. 백스윙도 부드럽게 되죠.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바로 그립입니다. 닉 팔도는 베이스볼 그립을 잡는 것을 추천했어요. 야구 배트를 잡듯 왼손과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는 거죠. 엄지를 연결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클럽을 잡으면 릴리즈가 더 쉬워져요. 그러면 임팩트 때 헤드스피드를 더 높일 수 있죠. 혹시 몸이 너무 굳어서 백스윙이 어렵다면 이런 방식으로 스윙해보세요.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비거리를 갖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평범한 아마추어 골퍼가 헤드스피드 70m/s를 넘기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는 빠르게, 임팩트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 헤드의 모든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왼쪽 골반과 왼발 뒤꿈치를 떼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 호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연습에 게으르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유튜브에서도 골프 레슨을 보며 내일은 연습장에서 어떤 걸 연습해야 하는지 찾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스윙 크루를 보고 있죠.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하면 다른 골퍼들보다 실력이 배로 높아질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 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 크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크루입니다. 여러분, 골프에서 구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구력이 높은 분들은 필드 전반전을 완전 망쳤어도 후반전에는 기가 막히게 스코어를 줄입니다. 결국 본인의 스코어까지 낮추죠. 하지만 구력이 높아지면 실력도 좋아질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 꽤나 보셨을 거예요. 골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싱글을 치는 분들이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10년을 쳐도 싱글을 못 치는 분들이에요. 대체 무엇 때문에 구력이 늘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1년 만에 싱글을 치는 분들은 필드도 자주 나가고 레슨도 좋은 곳에서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으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과 골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년 만에 싱글을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운블로우, 힘 조절, 마지막으로 릴리즈입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정보들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만 해도 5탄은 줄어든 그런 영상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운블로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바로 공을 하향 타격하는 거예요. 클럽이 최저점을 지나기 전에 공을 치고 바닥을 때리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다운블로우로 쳐야 할까요? 흔히 공을 띄우기 위해선 공 아래쪽을 쓸면서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래야 할까요? 아니에요. 공 뒷부분을 아래로 내려쳐야 공이 띄워집니다. 공 뒷부분을 내려 찍으면 공 앞부분이 튀어오르게 되죠. 공에 백스핀이 걸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언을 쳐야 프로 선수같이 탄도가 적당하고 일정한 아이언 샷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운블로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해되는 쉬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다운스윙 때 오른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뒷땅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왼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헤드가 공을 먼저 치고 바닥에 닿죠. 이렇게 스윙을 해야 다운블로우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훈련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휴버 임팩트가 있는 분들을 위해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휴버 임팩트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실 휴버 임팩트 없어도 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휴버 임팩트는 오른손목을 고정해주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목 힌지가 언제 됐는지 청각으로 피드백도 해줍니다. 이게 정말 유용해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면 백스윙 할 때 오른발 힌지를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클럽이 엉덩이 높이까지 올라오기 전에 힌지를 완성해야 하죠. 이건 어프로치를 할 때도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어웨이를 함과 동시에 휴버 임팩트에서 딸깍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힌지를 완료하고 다운스윙을 하면 되죠. 몸과 팔을 회전해서 말이에요. 다운스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손이죠. 오른손 바닥이 임팩트 때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스쿠핑이나 들리는 느낌이 들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오른손 바닥이 아래를 보면 몸을 앞으로 슬라이드하며 공을 칠 수 없어요. 반드시 힙턴을 해야 공을 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른손목이 고정되니 스쿠핑도 안 됩니다. 그러면 힙턴을 해야만 공을 제대로 칠 수 있죠. 이게 휴버 임팩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연습 효과를 똑똑히 볼 수 있죠. 네, 그럼 두 번째 휴버 임팩트가 없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선 샤프트가 어떻게 있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임팩트 때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앞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 훈련은 자세를 잡는 거예요.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여져야만 공을 칠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숙여서 공을 치면 됩니다. 상체가 반드시 서 있으면 샤프트가 기울여지지 않아도 쉽게 공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체를 완전히 숙이면 달라지죠. 거의 90도가 되도록 구부린 다음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 포워드를 하지 않으면 클럽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무조건 힙턴과 함께 샤프트를 기울여야지 공을 칠 수 있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상체를 숙이고 스윙을 하면 됩니다. 상체를 더 숙여야 하니 평소보다 발이 더 뒤로 빠져야겠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며 공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비거리는 줄어들더라도 공은 똑바로 나가야죠.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핸드 포워드가 근육에 새겨집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만 숙이는 거죠. 가슴과 머리가 일자가 된 채로 상체를 아래로 숙여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하면 안 돼요. 허리는 C컵을 유지한 채 골반을 접어야 하죠. 이 훈련을 하면 정상적인 스윙을 할 때도 핸드 포워드로 공을 압축해서 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추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아이언 다운블로우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엇이었죠? 네, 힘빼기예요. 흔히 골프에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하면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골프 스윙은 부드러운 한 동작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하지만 힘이 들어가면 부드럽지 않은 여러 동작이 돼버려요. 힘을 빼는 핵심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립과 팔입니다. 그립을 너무 강하게 쥐면 어떻게 될까요? 팔과 손목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경직되죠. 이렇게 손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스윙이 삐걱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립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칠 때 페이스면이 흔들리죠. 그래서 대부분 헤드가 열리며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납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스윙이 부드럽지 못하죠. 반면 힘을 전부 빼면 클럽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할까요? 가장 느끼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잡고 수직으로 들어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팔의 힘을 완전히 빼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클럽과 헤드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게 가장 약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1단계죠. 이 상태에서 클럽을 90도까지 내려볼까요? 팔과 손에 힘이 들어가죠? 이 정도 힘을 준 게 5단계예요. 그럼 우리는 몇 단계로 힘을 주며 스윙을 해야 할까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5단계 위치에서 45도 위로 올려볼까요? 클럽이 더 가벼워지고 팔과 그립에 힘도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 힘으로 스윙을 해야 하죠. 자, 그럼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하는지 알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힘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스윙하는 동안에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팁을 드리면 1단계로 스윙을 한 다음 5단계로 스윙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단계 수준으로 힘을 주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 스윙하는 중에 3단계 힘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아, 이 정도 힘이 들어가야지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요. 이렇게 3단계 힘을 주고 스윙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윙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릴리즈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립에 힘을 빼고도 릴리즈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추어가 가장 고치기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프 스윙할 때 3가지의 지렛대가 작용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슴에서 어깨, 두 번째는 어깨에서 손목, 마지막은 손목에서 클럽 헤드죠. 릴리즈는 마지막 지렛대를 활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 릴리즈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렛대에 3요소가 있죠. 무엇일까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이에요. 시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받침점은 시소에서 가운데를 받치는 점입니다. 힘점은 힘이 들어가는 지점이죠. 마지막 작용점은 무엇일까요? 힘점에 힘이 들어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점이에요. 손목에서 클럽 헤드까지의 지렛대에서 받침점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오른손이 받침점입니다. 그럼 힘점은 어디일까요? 네, 왼손이고 마지막 작용점이 클럽 헤드입니다. 보게 되면 받침점이 힘점에 완전 붙어있죠? 받침점과 힘점이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작용점의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클럽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릴리즈예요. 그럼 릴리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렛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손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한 번쯤 연습은 하셨을 거예요. 골프를 시작하면 무조건 하게 되는 L2L이죠. 왼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되며 자연스럽게 릴리즈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L2L보다 더 쉬운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연습 방법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 투게더 드릴입니다. 두 발을 붙여서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거죠.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립을 잡습니다. 팔과 그립에 3단계 힘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발을 붙인 채로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L2L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면 돼요. 이 훈련은 왜 할까요? 비트 투게더 드릴은 하체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됩니다. 발을 붙이고 스윙하면 큰 파워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윙 템포와 리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백스윙 때는 왼팔이 앞쪽에 위치하고 임팩트 때는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되면서 팔로우스루 때 오른팔이 왼팔 앞에 있게 됩니다. 이게 릴리즈예요. 이 움직임을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할 수 있는 감각으로 훈련하는 거죠. 비트 투게더 드릴 할 때 공이 이상하게 나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거리는 줄더라도 공이 직선으로 쭉 뻗어가야 하죠. 공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나가면 릴리즈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 골프공이 똑바로 나갈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크루는 실력을 한 단계 높여줄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다운블로우, 두 번째는 힘빼기, 마지막 세 번째는 릴리즈예요. 연습 방법도 모두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 스윙 크루는 뭘 해야 한다 했죠? 맞아요, 연습이에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근육에 새겨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를 고치면 여러분은 충분히 싱글을 칠 자격이 있는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싼 돈 주고 배우는 레슨보다 더 값어치 있는 내용이죠. 여러 번 보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 크루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 크루였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더스틴 존슨과 같은 위대한 선수들은 드라이버 스윙할 때 어깨 회전을 크고 강하게 합니다. 그래야 비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아마추어도 이렇게 어깨 회전을 크게 해야 할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아니요, 아마추어는 어깨 턴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 골퍼들이 백스윙 때 어깨를 크게 돌리며 스윙을 합니다. 특히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더 심하죠. 공을 멀리 보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어깨 턴을 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로리 맥길로이, 더스틴 존슨과 같은 회전을 못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죠. 이렇게 프로처럼 큰 회전을 하면 돌린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강하고 빠르게 말이죠. 근데 몸이 받쳐주지 못하니 클럽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내려오기 어려워요.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더 어렵죠. 그래서 팔로만 치거나 아니면 상체를 왼쪽으로 밀어버리며 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스윙하면 비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정타를 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깨를 크게 회전하면 중심을 못 잡아서 상체나 하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클럽은 일정한 플레인을 그리며 움직이기 어렵죠. 이렇게 스윙하면 정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클럽은 아무리 강하게 휘둘러도 중앙에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 버리고 비거리도 나오기 어려워요. 클럽의 중심에 잘 맞출수록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드라이버를 칠 수 있죠. 스윙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윗 스팟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많이 돌리면 스윙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스윙은 간결할수록 일관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스윙을 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스윙을 해야 어깨 턴을 방지하며 간결하게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깨를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아 올려야 합니다. 오른쪽 위로 말이죠. 몸을 스프링처럼 꼬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스윙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셋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드라이버 셋업을 할 때 상체가 너무 곧게 세워져 있습니다. 상체가 곧게 세워진 채로 백스윙을 하면 클럽을 10시까지 백스윙하지도 못하고 팔이 걸려요. 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더 크게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깨 턴을 크게 가져가는 실수를 하죠. 이렇게 스윙하면 몸이랑 공이랑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공을 치려 하면 다시 몸이 공을 향해 가면서 스윙을 해야 하죠. 그러면 스윙 플레인이 다 깨진 채로 스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셋업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오른다리에 체중을 60%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왼 골반이 살짝 높아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체가 기울어져야 합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이렇게 상체를 기울일 때 척추가 기울어져야 하는데 옆구리를 숙이며 기울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그 상태로 무릎까지 오른손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기울어질 거예요. 이렇게 기울인 다음 오른손을 잡아야 하죠.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을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두 운동을 하듯 잡아야 돼요. 팔꿈치를 돌려야 하죠. 이렇게 어드레스만 잡아도 갑자기 백스윙이 짧아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백스윙을 알려드릴게요. 어깨턴을 줄이고 스윙하는 그 느낌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큰 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깨를 크게 회전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어깨는 회전돼요. 그 느낌을 연습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클럽을 내려놓고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클럽 없이 그립을 잡습니다. 그 다음 오른팔을 9시까지 올리세요. 오른팔을 뻗거나 힘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팔을 올리세요. 이제 왼손을 뻗어서 오른손과 함께 그립을 잘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팔을 편하게 힘을 빼면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면 백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팔을 올리고 왼팔을 올리고 다시 내리고, 오른팔을 올리고 왼팔을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 정말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클럽을 잡고 다시 해볼까요?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셋업을 하세요. 오른발의 무게중심을 60% 두고 어깨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팔을 9시로 올리세요. 그 다음 왼팔을 올려서 그립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더 드리면 클럽을 옆으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잡아야 해요. 몸에서 많이 떨어진다, 오른쪽으로 미는 이 느낌이죠. 단 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상체와 하체, 머리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죠. 머리가 공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며 살짝 움직이긴 하겠지만 몸이 오른쪽으로 아예 기울어진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오른손을 9시로 올린 다음 왼손을 가져가서 그립을 잡으면 되죠.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립이 공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해야 스윙 플레인을 유지한 채로 스윙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백스윙을 하고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이에요. 아까 몸을 스프링처럼 꼬아야 한다 했죠? 어깨를 돌려서 몸을 옆으로 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각선 위로 꼬아야 하죠. 그 핵심 키가 골반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을 9시로 보내고 왼손을 잡으면 코어는 감깁니다. 프로 말이에요. 여기서 골반을 움직여야 하죠. 자, 엉덩이를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돌리며 회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엉덩이를 딱 고정하고 상체만 회전해서 몸을 꼬아야 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바로 골반을 위로 들어야 하죠. 이렇게 위로 든 자세가 백스윙 탑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백스윙의 목표죠. 이게 백스윙 때 상체를 꼬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백스윙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탑 앤 고 드릴입니다. 스탑 앤 고 드릴은 부치 하머니, 타이거 우즈에게 셀 수 없이 많이 시킨 연습이에요. 오버스윙까지 고칠 수 있어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연습하면 너무 좋은 훈련이죠.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합니다. 클럽을 위로 들어 올려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춘 다음 내려오는 거예요. 단순히 멈추고 내려오면 안 되겠죠.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하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오른팔 9시까지 올리고 왼손을 잡고 골반을 올려서 백스윙을 한 다음 그 클럽 위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탑 앤 고 드릴을 할 때 클럽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 멈췄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이 제대로 꼬아졌는지예요. 몸이 오른쪽으로만 회전해서 꼬아지면 안 돼요. 나선형처럼 오른쪽 위로 꼬아져야 하죠. 핵심은 골반이라고 했죠. 잠깐 멈춰서 그 꼬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해야 하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어깨턴을 줄이는 팁이 있어요.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어깨를 크게 회전하는 거에 집중해서 파워를 만들려고 하면 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클럽 헤드와 그립, 공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스윙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오른팔로 던져야 하죠. 우리의 주팔이 오른팔이기 때문이에요. 클럽 헤드의 회전을 느끼세요. 손목에 힘을 뺀 채로 유연하게 해서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느껴야 해요. 이렇게 스윙하면 클럽이 팔로우스루 위치에 있을 때 언더핸드 투수처럼 공을 밑으로 던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팔로 드라이버를 타겟 방향으로 던지는데 몸이 반응하며 같이 회전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팔로 스윙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하면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타도 잘 나오고요. 근데 파워도 높여야겠죠? 어떻게 파워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하체입니다. 파워는 어깨가 아닌 하체로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팔로 다운스윙을 할 때 손을 내리면서 몸을 회전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릎을 왼쪽으로 밀어야 하죠.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팔이 내려오고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하기 전에 하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하죠. 그냥 왼쪽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엉덩이를 회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리를 왼쪽으로 밀다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하면 10에서 20m는 그냥 높아집니다. 이렇게 스윙하는 것은 특히 시니어 골퍼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유연성과 신체 능력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스윙해보세요. 힘을 빼고 어깨 턴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타가 나오며 드라이버 비거리가 높아질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왜 어깨턴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가장 큰 이유는 프로와 같은 신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예요. 어깨턴을 줄이더라도 정타를 맞추며 비거리가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드레스 때는 왼발에 60% 체중을 두고 어깨를 기울이기, 백스윙 때는 오른팔을 9시까지 올리고 골반을 위로 올리며 백스윙하기, 마지막 다운스윙 때는 오른팔을 던지며 다운스윙하기, 또 비거리를 높이려면 다리를 왼쪽으로 밀다가 위로 올려서 임팩트하기예요. 난 유연하지 못해서 비거리가 안 나와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각자의 신체에 맞게 스윙에 변화를 주면 충분히 골프 잘 칠 수 있습니다. 골프야말로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 꼭 연습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들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스윙크루였습니다. PGA 프로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마스터스 대회죠. 이 대회에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했는데 비거리로 다른 프로들을 압도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그 비거리의 비밀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고든 서전트는 미국 아마추어 1위예요. 그 자격으로 마스터스 대회에 특별 초청 선수로 출전했죠. 참고로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서전트는 어마어마한 비거리를 내는 선수입니다. 마스터스 대회에서 총 길이가 545야드인 13번 홀 파5에서 드라이버로 스윙을 했어요. 비거리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340야드나 날아갔죠. 서전트는 파4홀에선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를 더 자주 잡고 드라이버 볼 스피드는 200마일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400야드를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비거리로 가장 유명한 디셈보도 대회 때 최고 196마일을 기록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디셈보는 120km에 육박한 거구인데 서전트는 80km밖에 되지 않아요. 대체 이 어마무시한 비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골퍼가 공을 380야드까지 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고든 서전트는 골프 스윙에서 여러 가지를 잘해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만든 거죠. 근데 아마 서전트의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백스윙 탑입니다. 자세히 보면 손과 팔이 백스윙을 완성하는 동시에 엉덩이가 타겟 방향으로 풀리죠. 바로 이 동작이에요. 작은 동작이지만 고든 서전트는 이 동작으로 몸에서 엄청난 양의 토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토크가 엄청난 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전설적인 코치 짐 맥린이 대중화시킨 정말 혁신적인 엑스팩터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번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봤는데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든다?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엑스팩터는 백스윙 탑에서 골퍼의 어깨 회전과 힙 회전의 각도 차이예요. 만약 백스윙에서 어깨를 100도 회전하고 골반을 50도 회전하면 그 차이가 몇 도죠? 네, 50도입니다. 그럼 엑스팩터는 50도인 거죠.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연구소에 따르면 투어 선수들의 평균 엑스팩터는 42도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최고의 골퍼들은 다운스윙 때 어깨보다 골반을 먼저 회전하죠. 즉 투어 선수의 경우 엑스팩터가 실제로 평균 약 5도 정도 증가한다고 DPI는 말합니다. 이걸 엑스팩터 스트레치라고 하죠. 엑스팩터 스트레치는 골프 스윙의 큰 동력원이에요. 기본적으로 키가 작은데 멀리 보내는 장타자는 엑스팩터 스트레치가 진짜 큽니다. 로리 맥길로이 스윙으로 확인해볼까요? 로리는 어깨를 110도, 엉덩이를 44도 회전해서 약 64도의 엑스팩트를 만들죠.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서전트의 엑스팩트도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아무튼 고든 서전트는 어깨 회전이 끝나자마자 엉덩이를 회전합니다. 이 동작이 진짜 멋지고 중요한데 어깨와 엉덩이 사이 각도가 커지면서 상하체가 분리되고 팔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은 무엇보다도 프로들이 골프 스윙에서 아마추어보다 훨씬 잘하는 동작입니다. 그럼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의 엑스팩터를 비교해볼까요? 이 논문에서 그걸 아주 잘 비교했어요. 그래프를 보면 왼쪽이 아마추어, 오른쪽이 프로 선수입니다. A는 어드레스, T는 백스윙 탑, I는 임팩트, F는 팔로우 스루예요. 딱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엑스팩터부터 확인하면 아마추어는 38도, 프로 선수는 60도까지 만들어집니다. 또 아마추어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넘어갈 때 0.5도밖에 엑스팩터 스트레치가 안 이루어져요. 즉 골반과 상체가 같이 회전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반면 프로 선수는 13.4도나 벌어지며 다운스윙을 시작합니다. 이 수치는 투어 프로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제 생각에는 연구자료 만들려고 엑스펙터 스트레치를 극대화해서 스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골반 회전을 빠른 속도로 만든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순식간에 높아지잖아요. 이런 엑스펙터를 만들고 다운스윙 때 엑스펙터 스트레치를 높이면 정체된 비거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엑스펙터를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엑스펙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짐 맥린의 팁, 두 번째는 엑스펙터를 높이기 위한 연구자료, 마지막 세 번째는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베스트 영 티처인 에릭 코고르누가 알려준 팁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짐 맥린의 팁입니다. 짐 맥린은 자신이 쓴 책 엑스펙터 뒷면의 표지를 보여주며 세 가지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엑스펙터 스트레치, 두 번째는 벨트 버클의 움직임, 마지막은 오른발이에요. 영상 같이 보시죠. The first thing is the lower body going forward while the upper arms are going back. So the X factor was all about developing the differential between the shoulder turn and the hip turn, but you actually stretch the X factor when you start down. So that was a really important thing in this book, and it's really important in modern teaching right now, and it's really big in biomechanics. Another thing you see here is the blue dot showing lower center, and you could say that's just my belt buckle right here, or your belt buckle, and this belt buckle is doing a number of things in the swing, but as it starts forward, it's also going to rise. And then the next thing I want to do to see that's so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is you can see that arrow pushing down on the trail foot. So when I get up to the top, or a top launch driver, somebody that kills it, when they start down, they push down in the ground and they recenter. So the first thing they don't do is just jump over to the left side. There's a push down, so I put that arrow in, and that shows the recentering move as I'm back and I push down on this leg, and then the knees push forward as you go in to hit the golf ball. 두 번째 벨트 버클은 얼리 익스텐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얼리 익스텐션은 골반이 회전되지 않은 채 벨트 버클이 들리는 거죠. 골반이 회전하며 버클이 들리면 배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회전하며 벨트 버클이 높아져야 하죠. 이게 비거리를 높이는 팁이에요. 세 번째, 오른다리로 지면을 누른 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만약 오른발로 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가 단단하게 받쳐줘야 그 꼬임이 유지되는데 하체가 풀리며 백스윙 때 만든 꼬임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양발로 땅을 눌러줘야 하죠. 이게 타이거 우즈 수컷입니다. 네, 이렇게 짐 맥린의 팁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논문에서는 24명의 아마추어 골퍼를 데리고 연구했어요. 8명씩 3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은 내부 집중, 즉 공을 치면서 왼발로 체중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시했고, 두 번째 그룹은 외부 집중, 땅의 왼쪽을 밀어내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모가 체중을 왼발로 옮기는 내부 집중 그룹, 동그라미가 땅을 왼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집중하라는 외부 집중 그룹이에요.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테스트 전보다 세 그룹 모두 비거리가 높아졌는데 유독 동그라미만 비거리가 많이 높아졌죠. 오른쪽 그래프는 엑스펙터 스트레치를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외부 집중 그룹이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어요. 네, 스윙할 때 어떤 느낌으로 스윙하는지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중 이동을 하는 느낌이 아닌 땅 왼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스윙해보세요. 저도 실제로 이 느낌으로 스윙해보니 골반 회전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에릭 코고르노가 알려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에릭은 엑스펙터를 높이는 지점은 백스윙이 아닌 전환 동작이라고 했어요. 엑스펙터 스트레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럼 핵심 팁 두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을 바로 열지 않는 거예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상체를 바로 열면 팔과 클럽이 몸에 가까워져서 스윙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전환 동작 맨 처음 왼발로 땅을 디딜 때는 팔을 바깥쪽으로 미는 느낌과 함께 상체는 그대로 있어야 하죠. 여기서 두 번째 팁이 이어집니다. 왼팔 이두가 가슴에 닿는 거예요. 왼쪽 골반은 열리는데 왼팔 이두로 상체가 회전되지 않게 막는 느낌이죠. 그래야 골반은 회전되고 상체는 유지되면서 엑스펙터 스트레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엑스펙터와 엑스펙터 스트레치, 그리고 이걸 늘리는 방법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엑스펙터를 늘리면 비거리도 어마무시하게 늘겠죠. 엑스펙터를 높이는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른다리로 지면을 누르고 무릎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두 번째는 땅 왼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스윙하기, 마지막은 전환 동작 때 왼팔 이두를 가슴에 닿게 해서 왼쪽 엉덩이는 열고 상체와 클럽은 회전하지 않게 해요.
최근 세계 유명 골프 정보 채널을 보니까 비거리 10야드를 늘리면 안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버가 쇼에서 동까지 진화한 거죠. 이번 영상을 보고 연습하면 여러분도 비거리 순식간에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연습장에서 훈련하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 크루가 모두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날까지 더 양질의 정보를 드리도록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스윙 크루였습니다. 여러분, 팔로 치지 말고 몸으로 스윙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당연히 몸으로 회전해야 힘이 덜 들어가고 스윙 안정성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같이 연습을 많이 못하는 평범한 골퍼도 몸으로 스윙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 크루입니다. 사실 아마추어 골퍼의 상체 회전은 프로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프로와 아마추어의 스윙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상체 회전을 비교한 그래프를 확인해 볼까요? 가로축은 스윙 사이클이고 세로축은 상체 회전이에요.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프로 선수들의 평균이죠. 핸디캡 15와 30인 아마추어를 보면 프로 선수들의 회전 반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나요? 아니에요. 거의 프로 선수들과 비슷하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골반 회전, S팩터, O팩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팩터만 알려드릴 거예요. S팩터가 뭐냐고요? S팩터는 어깨 기울기입니다. 이 S팩터를 프로와 핸디캡 30, 즉 백돌이랑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가로축 100%가 임팩트 지점이에요. 자세히 보면 백스윙에서 어깨 기울기가 같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덜 기울어져요. 백스윙을 하면 왼쪽 어깨가 들리는 거죠. 프로랑 비교하지 않고 핸디캡 15, 즉 보기 플레이어랑 비교해도 차이가 심합니다. 보기 플레이어는 프로랑 비슷하게 기울어져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백돌이가 어깨만 잘 기울여도 15타는 줄일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참고로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클럽의 높이예요. 백돌이는 백스윙 탑에서 클럽 헤드가 현저하게 아래로 내려오죠. 진짜 웃기죠? 오버스윙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어깨 기울기, X팩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백스윙 때 왼 어깨를 내리는 데 신경을 쓰면 될까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깨 기울이는 법만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깨 움직임을 더 자세히 비교해보고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청만 해도 여러분은 15타를 줄일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어깨 회전을 비교하면 4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백스윙 때 왼 어깨 위치, 두 번째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세 번째는 임팩트, 마지막은 발로 호수를 떼죠. 이 어깨 움직임을 연습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스윙 일관성, 헤드스피드, 부상 예방을 해줍니다. 어깨는 임팩트 순간과 그 직후 상체 안정성을 높여줘요. 프로 선수들도 X팩터를 일관되게 유지해요. 그래야 스윙 일관성을 높이고 각 샷의 반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헤드스피드도 높여줍니다. 어깨 경사도가 적절해야 다운스윙 동안 클럽 헤드에 더 많은 속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거리가 높아지죠. 마지막 부상도 예방됩니다. 어깨 기울기를 제대로 세팅하면 어깨와 상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특히 허리 부상이 많이 줄어들죠. 그럼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깨 회전 영상을 보며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파란색은 오른 어깨고 빨간색은 왼 어깨입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이에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왼 어깨가 턱과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프로 선수는 턱 아래로 왼 어깨가 들어오는 반면 아마추어는 턱 옆으로 왼 어깨가 들어옵니다. 그대로 백스윙을 이어가 보면 턱이 입술까지 덮어버려요. 왼 어깨가 제대로 기울어지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다운스윙 시작이에요. 여기가 정말 충격적이게 달라요. 아마추어는 화살표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공 쪽으로 어깨가 움직이는 거죠. 반면 프로 선수는 어떤가요? 공 반대 방향으로 어깨를 내립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아마추어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때 빠르게 어깨를 회전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반면 프로 선수는 팔을 내려오게 합니다. 골반을 접으면서 말이에요. 24년 DP 월드 투어에서 로리 맥길로이를 꺾고 우승한 토미 플리두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운스윙의 첫 번째 움직임은 자신의 왼쪽 엉덩이가 뒤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또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영상이죠. 그냥 골프 스윙을 보면 이런 자세가 없죠? 스윙에는 많은 부분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운스윙 시작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영상을 보면 프로보다 아마추어의 손 움직임이 더 빠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백스윙 탑에서 빠르게 어깨를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프로 선수는 손을 내린 다음 어깨를 회전하죠. 손이 어깨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어깨를 회전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손목과 임팩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 선수의 왼손목을 보면 플랫하죠? 반면 아마추어는 왼손목이 위로 꺾여 있어요. 왼손목이 꺾이면 오른손 힌지도 풀린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임팩트도 확인해 볼까요? 임팩트 직전에 어깨 위치를 보면 프로 선수는 파란색과 빨간색 라인이 가까워져요. 반면 아마추어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스윙 평면이 기울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 스루를 확인해 봅시다. 임팩트가 지나면 프로의 어깨는 서로 교차해요. 반면 아마추어의 어깨는 계속 멀어지죠. 차이가 크죠? 이렇게 영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깨 회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요. 이렇게 확인하니 프로와 같이 어깨 회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프로 선수와 같은 어깨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깨 기울기를 연습하는 방법과 다운스윙 시작할 때 골반을 접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깨 훈련입니다. 먼저 클럽을 잡지 마시고 어드레스 자세를 잡으세요. 상체를 숙이는 거죠. 그 상태로 팔을 양옆으로 펴세요. 그리고 몸을 회전합니다. 몸을 90도로 회전했을 때 팔과 몸이 직각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훈련 너무 쉬워 보이나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팔을 회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아닌 몸을 돌려야 하죠. 또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왼쪽 옆구리가 굽혀진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비슷한 느낌을 느끼려면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똑같이 상체를 기울인 다음 오른손과 왼손을 밑으로 내리세요. 그 상태로 활 시위를 당기듯 오른손을 뒤로 빼는 거죠. 이게 어깨 회전되는 느낌이에요. 몇몇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백스윙 때 왼 어깨가 턱 아래로 들어오는 건 왼 어깨를 내리며 자세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로 몸을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기울어지며 회전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연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골반 접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감각을 만드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다운스윙 할 때 골반을 접으며 엉덩이를 뒤로 뺀다 했죠? 이건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으며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베개나 가벼운데 큰 물건을 집으세요. 그리고 이걸 위로 듭니다. 그 다음 골반을 접으며 팔을 내리며 바닥에 던지는 거죠. 어떤가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이게 전환 때 골반을 접는 느낌이에요. 골반을 접으며 팔은 떨어지는 그 느낌이죠. 이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하세요. 가벼운 물건으로 연습한 다음 좀 더 무거운 공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집에 많이 없잖아요? 헬스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이나 그런 물건이 있는 곳에서 연습하면 돼요. 이 두 연습을 집에서 10번 정도만 해보세요. 이 훈련은 연습장에서만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연습이죠.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면 아이언 다운블로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언으로 공을 찍어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샤프트 린이에요. 임팩트 때는 셋업 때보다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죠. 두 번째 조건은 트레일 암과 트레일 손목이에요. 오른팔과 오른손목이죠. 임팩트 때 트레일 암이 약간 구부러지고 손목은 힌지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렇게 아이언으로 공을 압축해서 치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비거리가 높아집니다. 샤프트 린이 되면 디로프트가 돼요. 로프트와 비거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는 로프트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비거리가 36.6야드 낮아진대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언 압축해서 치는 두 가지를 만들 때 트레일 숄더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샤프트 린부터 알려드릴게요. 샤프트를 기울이기 위해선 손이 어떻게 되어야 하죠? 네, 앞으로 가야 해요. 이때 오른 어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운스윙 동안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또 공 쪽으로 이동해야 해요. 실제로 탑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이고 회전과 함께 앞으로 움직여야 하죠. 자, 오른 어깨가 앞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과 그립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샤프트 린이 생기죠.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뒤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팔꿈치와 손목을 펴야 헤드로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조건, 샤프트 린과 오른팔과 손목이 굽혀져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아래로 또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앞으로 움직이고, 즉 회전하는 거죠. 이 동작을 연습하면 옆구리가 굽혀지는 게 잘 느껴질 거예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준 사이드 밴드예요. 이렇게 오른 어깨를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 스윙하려면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뒷땅을 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뒷땅은 오른 어깨가 단순히 아래로만 가고 회전이 없을 때 생겨요.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래로 가면서 회전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어깨 움직임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승모근 있죠? 이 승모근에 힘이 빠진 채로 어깨를 회전하고 기울여야 해요. 골프는 힘을 주고 빼는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어깨, 즉 승모근은 힘이 쭉 빠져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어깨를 내리고 앞으로 움직이는 연습도 스윙하기 전 10번 하고 스윙해보세요. 그러면 사이드 밴드가 되면서 아이언 눌러치기가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아마추어 어깨 움직임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핵심만 알려드리면 뭐였죠? 네,
첫 번째는 다운스윙 시작할 때 골반을 접으며 어깨를 내리기, 두 번째는 오른 어깨가 내려가고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 백돌이와 보기 플레이어 어깨 기울기 차이 보셨죠? 이 어깨 움직임만 잘 연습해도 15타 금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들의 에스펙터 평균을 보면 편차가 크지 않아요. 이 말인즉 어깨 움직임은 신체에 따라 편차가 적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벤트 댓글을 보니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물은 괜찮으니 기부만 한다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데 희망을 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 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팁들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 여러분, 스윙의 엔진은 골반입니다. 스윙할 때 무조건 골반이 회전되어야 하죠. 근데 골반을 제대로 회전한 게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체 어떻게 골반을 회전해야 비거리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골반은 어깨를 돌리기 위해 회전해야 해요. 어깨가 회전해야 손으로 잡고 있는 클럽을 휘두를 수 있죠. 그래야 헤드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골반을 회전해야 할까요?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린 논문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골반 회전을 비교해 봅시다. 가로축은 스윙 진행률이고 세로축은 골반 회전 각도예요. 가로축 100% 지점이 임팩트 지점이죠. 프로와 아마추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백돌이로 보면 백스윙 때 골반 회전이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골반이 최대로 회전되는 지점도 프로나 보기 플레이어 대비 늦죠. 또 임팩트 전후를 보면 골반 회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치킨윙이나 얼리 익스텐션과 연관이 있어요. 임팩트 존으로 왼 골반이 많이 돌아주며 팔과 클럽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하죠. 근데 골반 회전이 안 되니 팔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왼팔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회전이 안 된 것 자체가 제기를 한 거죠. 그래도 골반 회전은 프로 선수의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 날까요? 바로 5팩터예요. 5팩터는 골반의 기울기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어떤가요? 백돌이나 보기 플레이어 모두 투어 평균 대비 많이 벗어나 있죠. 백스윙을 했을 때는 오른 골반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투어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오버스윙을 많이 하는 거죠. 반면 임팩트와 팔로우 스루를 보면 왼 골반이 덜 올라가 있죠. 이것도 골반으로 스윙을 하기보단 상체나 발로 스윙을 해서 그래요. 그럼 대체 어떻게 골반 회전을 하고 어떤 연습을 해야 프로와 같은 골반 회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프로 비교하니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아, 저거였구나 하며 바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려드린 연습까지 하면 비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연습장과 필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스윙을 갖게 되죠. 이번 영상 기대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반은 앞, 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빙글빙글 돌리며 회전하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야 강하게 다운스윙을 리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팩트 전에 왼쪽 공간을 만들어서 스윙을 막힘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영상 초반에는 그래프를 보며 프로와 아마추어를 보여드렸죠? 이번엔 영상을 보며 비교해봅시다. 먼저 골반이 얼마나 뒤로 빠지는지 비교해볼까요? 엉덩이 뒤에 수직으로 놓여진 판이 있어요. 이 타겟은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놓여 있어 골퍼가 타겟 라인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죠. 골반을 타겟 라인 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멀리 움직이는지 직관적으로 말이에요. 자, 그럼 비교해볼까요? 왼쪽은 아마추어고 오른쪽은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골반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아요. 백스윙 때는 유리판에 살짝 닿고 다운스윙 때는 판과 멀리 떨어지며 스윙을 하죠. 프로 선수를 확인해볼까요? 백스윙 했을 때 엉덩이 절반 이상이 선을 넘습니다. 골반이 접혀져 뎁스를 크게 가져가는 거죠.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왼 엉덩이가 뒤쪽 유리판을 넘어가 충분한 공간을 만들죠. 아마추어처럼 엉덩이를 뒤로 깊게 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공을 치는 공간이 좋아져요. 그러면 클럽 핸들을 올려서 치거나 타이밍을 못 맞춰 페이스 힐 부분으로 공을 치게 되죠. 네, 이제 골반 움직임을 비교해볼까요? 노란색은 왼쪽 골반, 녹색은 오른쪽 골반이에요. 그리고 분홍색 선은 척추 중심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추어부터 확인해볼게요. 상체 회전이 많아지면서 왼쪽 골반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엉덩이는 뒤로 약간 이동한 후 다시 골프공 쪽으로 돌아오는 반면 왼쪽 엉덩이는 크게 움직이죠. 이제 다운스윙을 확인해볼까요? 다운스윙 때 왼팔이 지면과 평행한 위치에 오면 왼쪽 골반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또 크게 움직여요. 반면 오른쪽 골반은 어드레스 위치로 거의 돌아왔어요. 살짝만 움직여도 말이죠. 이제 프로 선수를 확인해볼까요? 화살표가 확연히 다르죠? 먼저 오른쪽 골반 움직임이 다릅니다.
백스윙 때 아마추어는 왼 골반 움직임이 컸던 반면 프로 선수는 오른 골반이 훨씬 크게 움직이죠. 또 왼 골반은 그냥 앞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백스윙이 끝나기 전에 타겟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기하죠? 백스윙 전에 엉덩이가 타겟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백스윙 탑이에요. 화살표가 왼발 쪽으로 많이 간 것 바로 확인되죠? 이어서 임팩트랑 팔로우 스루를 확인하면 왼쪽 골반이 공과 많이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반이 크게 뒤로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골반이 아닌 척추 움직임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마추어는 척추가 왼쪽 앞으로 갔죠? 반면 프로 선수는 왼쪽 뒤로 갔어요. 이것만 알아도 얼리 익스텐션은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골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마추어는 왼쪽 골반이 많이 움직이는 반면 프로 선수는 오른쪽 골반을 많이 움직여요. 또 척추 움직임을 보면 아마추어는 왼쪽 앞으로 이동하는 반면 프로 선수는 왼쪽 뒤로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임을 비교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했어요. 이제 실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이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골퍼가 골반으로 스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팔을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그리고 팔로 먼저 스윙하는 이유가 긴장해서 그렇죠. 어드레스 때 클럽을 너무 세게 쥔 채로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서 골반을 먼저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면 골반만 먼저 움직여질까요? 아니요, 팔과 클럽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골반을 움직여도 팔이 경직된 채로 따라오죠.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공 던질 때를 생각해볼까요? 아주 가볍게 공을 잡고 던집니다. 그래야 몸이 먼저 움직인 다음 팔을 움직이죠. 이렇게 스윙을 해야 해요. 백스윙 탑에서 골반이 움직이는데 팔과선은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려면 팔에 힘이 빠져야 하고 팔에 힘이 빠지려면 클럽을 살살 쥐어야 해요. 그럼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긴장을 풀고 4분의 3 스윙을 하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고 스윙하는 거죠. 그립 압력도 약하게 주고 팔도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움직이며 골반이 리드하는 것을 느끼고 팔이 내려와야 하죠. 그러면 골반이 스윙을 리드하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의 목표는 긴장을 풀고 팔이 느려지면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2단계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단계는 스윙의 하단 부분에 속도를 추가하는 거예요. 단, 전환 구간이나 임팩트 전까지는 최대한 천천히 유지해야 하죠. 그리고 이 단계를 연습할 때 공을 안 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을 치며 연습을 하면 다들 공을 임팩트 하려고 긴장합니다. 그럼 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힘을 완전히 빼고 스윙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야 골반이 리드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스윙 하단 부분, 어느 지점에 힘을 줘야 할까요? P6 부분이에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된 부분이죠. 네, 이렇게 스윙의 하단 부분, 즉 임팩트 부분에서 힘을 약간 실으며 스윙하면 골반이 스윙 어느 부분에서 회전을 가져가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연습은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실제로 연습장에서 스윙하면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아, 이 느낌이구나. 여기서 골반 회전이 들어가야 스윙을 리드하는구나. 여기서 힘이 들어가야 임팩트가 더 강해지는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스윙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비거리 70m 정도 보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120m 정도 공이 날아갈 거예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시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왼 다리를 회전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프로 선수는 백스윙 때 오른 골반이 많이 움직이고 다운스윙 때는 왼 골반이 많이 움직였죠.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선 왼 다리가 외 회전을 해야 합니다. 임팩트 때 왼 허벅지가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보고 있어야죠. 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허벅지가 앞을 보고 있는 걸 12시로 봐봅시다. 백스윙을 하면 허벅지가 어디를 보게 될까요? 네, 2시 방향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 때 이 허벅지가 12시나 2시 방향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골반은 회전되었을지 몰라도 다리가 회전되지 않아서 상체를 들어야 임팩트 할 수 있죠. 이게 얼리 익스텐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 허벅지가 10시 방향을 보게 회전해야 합니다. 언제 다리를 회전해야 할까요? 네, 전환 동작 때 먼저 다리를 열어야 해요. 그러면 왼쪽 골반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죠. 폭발적으로 말이에요. 이 3단계 연습을 하면 135m 정도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 연습을 하면 뇌에서 팔과 손을 급하게 움직이라고 명령할 거예요. 핵심은 뭐였죠? 네, 긴장을 풀어야 해요. 3단계 연습하기 전에 1, 2단계를 충분히 연습해서 긴장을 풀어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골반 회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선 그립을 세게 쥐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 장갑 선택도 중요하죠. 시중에 손바닥에 실리콘을 붙여서 살살 쥐어도 클럽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갑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장갑은 실리콘이 잘 떨어질 뿐 아니라 그립을 제대로 잡는 것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립을 제대로 잘 쥐도록 가이드가 그려져 있는 휴버 그립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총 4가지 체크포인트로 클럽을 손에 걸어 그립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장갑이에요. 그러면 클럽을 쥐는 힘도 약해지고 골프의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립 잡는 실력도 높아집니다. 여담이지만 휴버 그립 프로는 타이틀리스트 장갑과 같은 소재인 AAA 카브레타 가죽을 써서 그립력도 아주 좋아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골반 회전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뭐였죠? 먼저 프로와 아마추어의 골반 회전을 비교했었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왼쪽과 오른쪽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아마추어는 백스윙 때 왼쪽 골반이 많이 움직인 반면 프로 선수는 오른쪽 골반을 많이 움직였죠. 또 백스윙 탑에서 프로 선수는 왼쪽으로 골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골반 움직임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 방법은 무엇이었죠? 총 3단계의 연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힘 빼고 4분의 3 스윙을 천천히 하며 골반 리드를 느끼는 것, 두 번째는 P6 부분에서 힘을 줘서 임팩트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왼 다리를 외회전하며 골반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하체로 리드하는 스윙은 부상을 방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거리와 안정성도 만들어주죠. 우리 스윙크루분들이 팔과 상체로만 스윙하다가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골프를 즐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분들이 싱글을 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와 알찬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스윙크루였습니다.